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여한 위원님들 소개합니다. 오늘도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중학생 위원으로서 세상의 청소년들의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한혜수입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들은 경험들을 모두 쏟아붓고 가겠습니다. 초육 장지후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마음을 사로잡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중상 홍성환입니다. 저의 단단한 만큼 속이 꽉 찬 외유 내강형 토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2 손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통해 성장통 없이 쑥쑥 자라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유승아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청소년 위원님들의 토론에 든든한 지지자 한 분 모셨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세상의 지식을 더해 토론의 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강성신입니다. 청소년들의 솔직 담백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것을 개학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보통 3월 무렵 봄에 개학을 했었는데요. 다음 중 봄에 개학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파키스탄, 2번 일본, 3번 영국. 성환. 송성환 의원님.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 일본이 봄에 개학하지 않을 거다? 네, 제가 애니메이션을 봤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네네. 이게 학교 내용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9월이라는 그 자막을 본 것 같아서 네. 이게 실제로도 이제 9월에 개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학기 아닐까요? 승아, 유승환 의원님. 3번 영국이요. 3번 영국. 왜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그냥 미국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3번 영국입니다. 네, 봄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아닌 나라도 있나 보네요. 네,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권의 경우에는요, 9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봄, 여름에는 아이들의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농장과 공장이 가장 바쁜 시기인 5월에서 8월을 피해서 개학을 하게 되었고요. 일이 적은 겨울이 되어서야 수업률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4월에 개학하는 파키스탄과 일본 외에 많은 나라들이 이 가을 신학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작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법정 수업 일수를 감축했습니다. 유급을 면할 수 있는 초등학생의 최소 법정 수업 일수는 며칠이었을까요? 1번 120일, 2번 137일, 3번 151일. 네, 우리 손치영 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감소되었다고 하니까 제일 일수가 작은 1번이지 않을까. 120일. 네. 아쉽지만 땡입니다. 혜수 의원님. 2번 137일. 2번 137일.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2번 137일입니다. 굉장히 적은 수업 일수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을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 초등학생이요, 1년 동안 받아야 하는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에서는 법정 수업 일수를 10% 감축해서 최소 171일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했고요. 또 가정학습을 최대 34일까지 인정한다라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발표해서 유급을 면하기 위한 초등학생의 법정 수업 일수는 137일로 줄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 1학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일수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 중 초등, 중등학교의 등교일이 가장 적은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1번 서울시, 2번 대전광역시, 3번 전라남도. 가장 학교를 적게 간 성환. 송성환 의원님. 저는
아무래도 서울 1번 서울인 것 같거든요. 오, 1번 서울시. 이게 인구 밀도가 제랑 서울이 또 많기도 하고 그렇다 음.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 확산 전파도 가장 심할 것 같아서 서울시가 가장 적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서울시입니다. 등교일 수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나요? 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 지역 초등학생의 평균 등교일 수는 초등학교 11.6일, 중학교 18.8일이었고요. 전라남도는 초등학교 등교일 수 59일, 중학교 56일로 초등학생 기준 약 5배가량의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 감염의 규모가 컸던 지역에 따라서 평균 등교일 수도 달라졌던 건데요. 이로 인한 학력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네, 학교에서 즐겁게 수업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외상식 퀴즈 우승자는 공동 1등이 세 분이에요. 우리 유승아 위원님, 송성호 위원님, 한혜수 위원님. 대표로 우리 유승아 위원님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유승아 위원님 문화상품권 받았는데 어디다 쓰고 싶어요? 저는 요즘 핸드폰을 압수당해가지고 게임을 네. 못하기 때문에 좋은 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저입니다. 야. 자, 오늘의 대표 제안자 손채영 위원님입니다. 주제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청소년들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4월이 되어서야 온라인으로 개학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학은 했지만 등교는 하지 않은 새로운 학교 생활을 경험했었는데요. 물론 단점도 많았지만 병의 예방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백신까지 개발되는 가운데 개학을 미루고 겨울방학을 오래 쉬어서 좀 더 안전한 시기에 등교하는 건 어떨까요? 방학은 몰아서 쉬고 좀 더 안전한 시기에 등교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개학 전 방학을 몰아서 쉬게 해주세요 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겨울방학을 길게 쉬고 개학을 미뤄달라? 좋은 주장처럼 보이지만 작년처럼 학생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도 같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청소년 위원님들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방학은 도둑 맞았다. 한 학년이 통째로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발 학교에 가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이 이렇게 길어지는 게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학습 손실이 굉장히 컸거든요. 만에 하나 등교를 했는데 만약 학교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것만큼 더 무섭고 아픈 상황이 없을 것 같아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학을 미루고 겨울방학을 오래 쉬어서 좀 더 안전한 시기에 등교하는 건 어떨까요? 최종 결정 하나 둘 셋.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지금은 등교해야 할 때다? 아니다. 쉬어야 할 때다? 입니다. 방학을 몰아서 쉰다는 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무렵까지 봄방학과 여름방학, 방학을 전부 몰아서 이제 겨울방학에 한꺼번에 쉬자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위원님들의 학교 생활에도 변화가 많았을 텐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지 먼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확실히 이제 개학이 늦춰졌던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학교도 이제 3번 정도 늦어졌고 제 아는 친구의 학교는 5번까지 또 개학이 이렇게 미뤄졌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작년에는 막 꽃샘추위에 벌벌 떨면서 등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작년에는 아무래도 벚꽃도 보면서 등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온라인 수업이 많아져서 재미없게 보냈던 기억만 나는데요. 자고 일어나서 눈곱만 떼고 잠옷 입은 채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그건 좋았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지난 한 해를 떠올려 보면 한 학년이 통째로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올해는 정말 작년처럼 집에 있지 말고 제발 학교에 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부산에 사는데 부산 지역은 등교를 하면서 온라인 수업과 학교 정상 등교를 격주로 반복했었거든요. 차라리 꾸준하게 학교를 가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쭉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매주 등교 방식이 바뀌다 보니 매번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작년 말엔 그런 말도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올해의 방학은 도둑 맞았다.
이 수업 일수가 점점 뒤로 밀리니까 방학이 엄청 짧아지더라고요. 처음에 개학이 늦어질 때는 약간은 좋았지만 나중이 돼서는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고 굉장히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등교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와 뭐 방학일 때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방학 때는 다들 어떻게 지냈나요? 그 방학 때 학교는 안 다니는데 오히려 학원에 활발하게 등교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잘 못 만나니까 학교 생활이 학원 생활 같고 또 학원 생활이 또 학교 수업 같아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고학년이다 보니 방학 때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짧은 방학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 잡기가 힘들고 맥이 끊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긴 겨울방학을 보내고 났더니 이 수업 일정이 너무 빡빡해져가지고 등교를 하니까 이제 진도 나가기에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기억 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저는 이제 방학이 오고 나서 좀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방학이 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좀 나태해지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신체 리듬도 깨지고 이제 나중에 개학을 할 때도 제 몸이 이제 컨트롤을 못해서 되게 피곤하고 아팠던 경험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짧은 방학이지만 저는 방학은 방학답게 쉬어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주장하는 개학 전 방학 몰아쉬기, 네, 작년에 예행 연습을 해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 9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일반 학기 중에는 9시간 동안 학습을 했고 8시간 정도 자고 3시간 조금 넘게 휴식했는데 개학 연기 기간에는 이 학습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요. 휴식과 수면 시간을 한두 시간 늘렸는데요. 이런 일과는 방학 때 시간 배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방학 중에는 4.5시간 공부했고 9시간 수면했는데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기간에 이 패턴을 계속 이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해는 예전처럼 3월이 되면 등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작년처럼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 작년과는 다른 점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백신이 접종되면서 코로나 감염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겨울방학을 길게 가져서 안전한 시기에 학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백신이 생겼다고 해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엄청 줄어들 거라는 확실한 보장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학할 수 있을 때 개학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학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경험을 해봤더니 생활 습관이 달라지면서 이 학습 손실이 굉장히 컸거든요. 또 겨울방학이 이렇게 길어지는 게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 뭐 이런 식으로 더 나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하더라도 저희들은 학원도 다니잖아요. 모든 생활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만 안 간다고 예방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는 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학을 5월에 하다 보니까 개학을 하고 가자마자 시험을 보고 등교하는 70일 동안 시험을 5번이나 봤다고 해요. 이제 수능을 보면 11월에서 12월로 미뤄진 걸 보면 방학을 미는 것도 좋은 안건이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또 이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속마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업 일수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 진도도 못 쫓아가는 것 같고 괜히 조바심이 많이 나거든요. 방학 동안에 어디 나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바뀌면은 나아지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학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학교 수업도 많이 빠졌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으니까 그냥 없애도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방학 없애도 된다. 무서워요. 대학이 미뤄진다면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날이 너무 추우니까 방학을 완전히 없애는 건 좀 그렇고요. 애들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휴먼이죠, 휴먼. 휴식은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여름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가 정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러니까 방학을 없앤다라기보다는 개학을 미루고 방학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좀 자녀들이 그 업무 학업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만큼이나 부모님들의 생각도 가지각색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의 이제 학업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이제 각자 능력에 따라서 점점 이게 차이가 심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조금 진도를 맞추면서 학교를 꼭 보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개학을 하는 거를 다 선호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희 걱정을 하시면서 방학을 연기하는 거에 찬성을 하시길래 좀 놀랐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과 또 개학을 미루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개학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 찬성 대 반대입니다. 자,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은 우리 겪어본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겪어본 온라인 수업 어땠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자유로운 온라인 수업을 겪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대면 수업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네. 공부는 아무래도 학교에 나가서 반강제적으로 해야 잘 되더라고요. 아하. 인터넷 수업은 안 그래도 딴짓하기 쉬운데 저희는 개학까지 연계되었잖아요. 그래서 진도 나갈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념만 짚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더 집중이 안 됐었어요. 편하고 좋긴 했는데요. 학교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꾸 온라인 상에서만 만나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이 사이버 친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이버 친구. 저는 아무래도 공부하는 환경이 제가 가장 편하게 있는 공간이 제 방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옆에 있는 제 기타, 옆에서 짖는 내 강아지, 네. 그리고 컴퓨터에 깔려있는 게임들 이런 유혹이 너무 심해가지고 공부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을 받으니 집중이 안 됐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수업을 들으면서 딴짓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침을 안 먹고 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중에 이렇게 선생님 카메라 옆에 있으면 여기다 라면을 놓고 네. 잠깐 나가서 라면 한 입 먹고 이러고 서 있었던 그냥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멍때를 그리고 정말 가끔씩 진짜 가끔씩이에요. 진짜 가끔씩 몰래 웹툰 진짜 가끔씩이에요. 진짜 몰래 웹툰 보기 그리고 영상 틀어놓고 아침밥 먹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몰래 웹툰을 봤다. 진짜 가끔이에요. 진짜 가끔? 알겠어요. 네. 제 친구 중에서는 그 하루 안에만 이제 수업을 다 들으면 돼가지고 한 새벽 5시?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업을 다 몰아듣고 그리고 나서 오후 동안 놀거나 자기만 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딴짓은 아닌데요. 그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자꾸 학생이 아니라 강아지가 대답해가지고 웃긴 적이 있어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일어나자마자 바로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전 수업 시간 내내 졸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래도 등교 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들은 방학을 길게 보낸 후 또 등교 수업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온라인 개학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온라인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은 꼭 지켜진 날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쉬는 방학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방학을 더 길게 보내면 방학 일수는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같아 보여도 학생 입장에선 다른 것 같아요.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기다리는 설레임을 도티님은 까먹으셨죠? 아닌데요? 기억나는데요? 진짜요? 그럼요. 어떤 설레임인데요? 엄청난 설레임이에요. 맞아요.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어야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도 복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인 저의 입장에서는 개학도 원래대로 하고 방학도 원래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더 허비하는 것 같고 공부가 부족해져가지고 뭔가 더 이렇게 채우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방학을 이렇게 미루고 등교를 늦추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온라인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학생들의 학업이 중요하더라도 안전이 먼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등교를 했는데 만약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것만큼 더 무섭고 아픈 상황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힘들더라도 학업이 조금 뒤처지더라도 잘 정신 차려서 온라인 수업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학을 늦추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등교의 문제점 중 하나가 집에서 공부를 잘 챙기는 학생은 성적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의 성적에 악영향을 끼친다. 어떤가요, 강성신 변호사님? 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2%는 온라인 수업 확대가 지속되면 학습자 간의 학력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학부모 89.6%도 학력 격차 심화 우려에 동의했고요. 또 교사 87.6%와 학부모 85.7%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다라고 답했는데요. 아직 제대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온라인 수업의 단점이 드러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져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걱정이 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거의 선생님과 라이브로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을 좀 넘기더라도 기초를 잘 다지면서,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이제 학교 수업은 선생님이 넘어가시면 다시 보기가 어렵지만 온라인 수업은 제가 몇 번이고 시간만 있다면 다시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을 보기 전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보충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코로나 걱정도 덜 수 있고 성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안전을 위해서 이왕이면 화상 수업으로 보충 수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만 올려주셔서 지식을 전달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를 바로 이렇게 물어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수업 방식이 선생님이 학생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렇게 묻고 뭐 답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날 배운 수업에 대한 복습 노트도 작성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반대로 개학을 늦춰 겨울방학이 길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길어진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곧 고3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새 학기를 준비할 것 같아요. 저는 방학은 부족한 공부를 하기보단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길어진 겨울방학엔 마음껏 놀고 싶은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야 돼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밖이 위험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빵 만들기나 뭐 쿠션 만들기, 비누 만들기, 미드 보기, 그리고 보석 십자도 사고 싶어요. 저는 가족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갔다 와서 뭐 제가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중학생으로서 잠시 잊고 살았던 제 취미인 기타를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들의 앞으로의 1년과 수능 일정까지 좌우하는 개학 시기를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주제를 발의해준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 해주시겠어요? 현재 코로나 유행 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만큼 방학 시기를 늘려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밀집 장소를 최소한으로 해서 전파 가능성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결정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개학 전 방학 몰아서 쉬기, 찬성인지 반대인지 최종 결정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찬성 4표, 반대 1표로 우리 손채영 위원님의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개학 전 방학을 몰아서 쉬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안전하게 등교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한 걸 바탕으로 저 학교에서도 이러한 저희 내용에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온라인 수업이 지속될 것 같은데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거 한번 보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지내던 그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학교를 빨리 가고 싶어요. 자,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수업권이 충분히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뉴스로만 접하던 여러분의 등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과 많은 의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강성신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아주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